북한이 이번 주에만 순항미사일을 일요일에도 쏘고 화요일에도 쐈습니다. 올해 들어 벌써 6번째죠. 그리고 어제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이 유일하게 핵 선제 사용을 법제화한 비이성적 집단이고 반민족 반통일적이다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자, 임기 중반에 맞는 윤석열 정부가 남북관계를 어떻게 다뤄왔고 앞으로 어떻게 관리해 나갈지 이분에게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입니다. 안녕하세요, 장관님. 네, 안녕하십니까. 자, 취임하시고 방송에서는 제가 아마 처음 뵙는 것 같은데요. 이 장관님, 이 남북 관계에 관해서요. 얼마 전에 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한민국의 4대 위기 중 하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습니까? 남북 관계가 정말 위기입니까? 네, 우선 이재명 대표께서 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6.25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6.25 전쟁이라는 것은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고 군사적인 충돌이 누적된 결과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에도 부합되지 않을 뿐만이 아니고 과거 일부 수정주의 학자들의 그 주장을 그대로 옮겨 넣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6.25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김일성이 소련과 중국을 등에 업고 일으킨 사대주의적인 남침 전쟁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군사적인 충돌이 누적된 결과로 일어난 것이 아니고 김일성이가 일으킨 남침 전쟁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이런 이재명 대표의 6.25 전쟁에 대한 인식에 우선 커다란 문제가 있다는 걸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 현재 북한이 군사적인 위협을 하면서 안보 위기를 조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부는 그런 안보 위기를 과대 평가해서도 안 되고 예. 과소 평가해서도 안 된다 이렇게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우리의 군사력과 한미 동맹에 기초해서 예. 북한에 대한 확고한 억제 체제를 구축해서 북한의 예. 위협에 단호하면서도 절제된 그런 대응을 하면서 한반도 평화를 지켜나가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장관님, 이 북한이 최근에 이 남북 관계에 대해서 근본적인 변화를 꾀하는 것 아니냐라는 시선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김일성 때도 그렇고 김정일 때도 그렇고 김정은 초반기만 해도 통일을 북한이 외쳤는데 이제 그 통일 얘기가 쏙 들어가고 남북은 적대 관계다, 전쟁이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북한이 우리 나라에 대해서 근본적인 인식 전환이 있었던 배경 이건 뭐라고 보세요? 네, 우선 북한 내부가 경제적으로나 그리고 이 주민들의 북한 정권에 대한 불만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것을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예. 김정은 위원장 자신도 최근 미왕산에서 열린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지방에는 지금 생필품조차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고 있다. 예. 이런 점을 스스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만큼 북한 내부의 경제난이 심각하다고 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북한이 이렇게 동족이라고 하는 걸 부정하고 예. 이 두 개의 적대 국가관계를 지금 들고 나오는 예. 것도 북한 내부의 그런 위기 상황을 외부로 돌리려고 하는 거죠. 그런 체제 결속을 위한 하나의 움직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체제 결속. 그다음에 북한 내부에는 예. 한국 드라마 그다음에 한국 K-팝이 널리 특히 젊은 층사이에 퍼지고 있습니다. 예. 북한이 2020년에 반동사상 문화 100여 번을 통과를 시켜서 드라마를 보거나 또 그걸 배포하는 사람들 아주 가혹한 그런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얼마 전에 저 10대 청소년들에게도 노동교환형 12년 처했다는 보도도 있었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한국에 들어온 탈북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북한 주민들 중에 한국 드라마를 안 본 사람은 있지만 한 번 본 사람은 없다 하는 얘기죠. 예, 한국 드라마를 보게 되면 그게 약간 중독성이 있고 예. 또 한국 사회의 어떤 자유로움과 풍요로움을 그들이 알게 된다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정권에 대한 불만이 점점 더 커지기 때문에 북한 내부로 퍼지고 있는 그런 한류를 차단하고 북한 주민들의 한국에 대한 동경심 이런 걸 차단하고 또 적개심을 예. 고취하기 위해서 최근 북한이 이런 주장을 내세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이 자원을 외국 배분을 시켜서 핵무기를 계속 고도하고 핵을 개발하고 있죠.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로서는 민생에 사용돼야 될
그런 자원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사용되는 데 대해서 커다란 불만이 커지고 있다는 얘기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무마시키기 위한 그런 노력의 일환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 동족 관계를 부정하고 나오는 것도 결국은 북한이 핵을 개발해서 한국에 대한 이 핵 공격을 정당화시키기 위한 그런 것들로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북한이 이제 통일을 포기하고 국가 대 국가의 전쟁만 남았다. 뭐 이렇게 하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이십니까? 북한 정권이 한국을 대화 통일의 상대로 삼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거는 북한의 이야기일 뿐이죠. 우리는 대한민국 헌법 3조 4조에 따라서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 통일을 우리는 추진해야 될 헌법적인 책무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북한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런 정책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과거 동서독 관계를 연상시킵니다. 그래요? 과거 동독의 경우에는 서독과의 이 체제 경쟁이라든지 국력 경쟁에서 뒤처지게 되자 두 개의 국가, 심지어 두 개의 민족이라는 주장을 들고 나왔습니다. 결국 동독의 두 개의 국가, 두 개의 민족이라는 그 주장이 완전히 실패로 돌아가고 서독 주도의 이 평화 통일이 이루어졌다 하는 것이죠. 북한이 최근 이런 체제 경제에서 어떤 열세라든지 이런 걸 많이 하기 위해서 이런 주장을 들고 나오지만은 그건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이고 정부는 헌법에 부여된 그 책무에 따라서 성실하게 통일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제가 알기로는 우리 정부의 이제 공식 통일 정책이 94년도에 김영삼 대통령 때 만들었던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뭐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게 올해 30년이잖아요. 얼마 전에 보니까 올해 이걸로 수정 보완해서 발표하실 계획이다라는 기사를 봤는데 북한이 저렇게 이 통일 자체를 포기하고 변화가 있었더라도 우리 통일 정책은 그대로 발표한다. 이 계획은 변함없으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정부는 지난해에 통일미래기획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30주년을 맞이해서 그걸 보완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여러 가지 방안들을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통일부 장관이 되기 전에 통일미래기획위원장을 역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30주년을 맞이한 올해에 변화된 남북관계라든지 또 변화된 국제 정세에 맞게 우리 어떤 헌법적인 가치를 조금 더 충실하게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통일 방안이 새롭게 모색돼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장관님, 이 북한이 이제 통일을 포기했다고 선언을 하면서 이 북한의 통일전선부 같은 대남기구 이것도 완전히 지금 정리하고 개편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사실은 우리나라 통일부의 상대 카운터 파트너가 없어지는 건데 이 북한과의 대화 창구가 이제는 완전히 없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의 대화의 끈은 좀 남겨지게 될까요? 네, 이제 북한 외무성 내에는 조국 통일국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이 통전부라든지 조평통 이런 기구를 일부 정리를 하고 북한 외무성이 직접 나설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습니다. 외무성이요? 그렇지만 정부는 이 남북 관계라고 하는 것은 통일부가 담당해야 된다는 하는 그 입장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고 그리고 북한 내부의 어떤 대남 조직기구의 변화에 상관없이 정부는 기존의 방침대로 그러한 북한의 공세라든지 또 북한이 제기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에 적절히 대처해 나갈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북한에 관련된 조금 더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장관님, 이 전통적으로 미국에서는 야 북한이 전쟁 못할 거야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우세했는데 최근에는 북한이 전쟁을 결심한 걸로 보인다는 취지의 일부 전문가 분석들도 나오고 있다라는 기사가 한 이틀 전에 제가 어젠가요 본 것 같은데
이 미국에서 북한이 전쟁 결생을 결심했을 수 있다라는 전망들이 나오는 거, 이 상황은 저희가 어떻게 봐야 돼요? 네. 우선 북한의 군사적인 도발이라든지 예. 군사적인 위협이라 하는 것은 그 자체로서 군사적으로 대단히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철저한 억제 체제를 구축을 하고 힘에 의한 평화를 추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동시에 이 군사적인 위협이나 도발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얘기죠. 그래요? 그것이 가지고 있는 대남 정치 심리전적인 측면도 또 대외 정치 심리적인 측면도 우리가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된다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정치 심리적인 측면이라고 하는 것은 안보 불안을 조성을 한다고 하는 얘기죠. 우리의 안보 불안이요? 그렇습니다. 또 4월 총선을 앞두고 우리 국론을 분열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국내외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 북한의 위협을 두고 예.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맞아요. 하나가 뭐냐 하면은 북한이 저렇게 군사적으로 협박을 하니까 우리가 북한의 요구를 수용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게 이제 유화론적인 그런 입장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예. 그러나 우리가 북한의 이런 위협에 굴복해서는 한반도 평화를 지킬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예. 그래서 또 다른 입장은 북한의 위협을 우리가 가대평가해서는 안 되지만은 예.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 확고한 억제 체제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북한이 지금 이 군사적인 위협을 통해서 노리는 것은 네. 한반도를 중동처럼 상시적 군사 분쟁 지역화 하려고 하는 것이죠. 북한이요? 예. 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북한의 노림수에 절대로 말려 들어가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정부는 이 북한의 군사 위협에 대해서 단호하되 예. 절제된 그런 대응을 하면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예. 만전을 기하고 있다 하는 점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북한의 지금 경제 상황을 잠시 짚어주셨는데 배급제 붕괴를 김정은 위원장이 공식 인정한 부분도 말씀해 주셨고 곧 보니까 우리 정부에서 북한 경제사회 실태인식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라고 제가 봤습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북한의 지금 경제 상황이요. 네, 아직 방금 보고서 발간 전이지만 조금 알려주신다면. 네, 이제 방금 말씀하신 다음 주에 그 보고서가 나오게 됩니다. 예. 이제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 보고서이죠. 예. 탈북민들 6,350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했습니다. 네.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북한의 배급제는 완전히 붕괴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이 자기 자신들의 이 생활을 위해서 모두 네. 장마당에서 그 생필품을 예. 구하고 또 식량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조선 노동당이 지배를 하고 있죠. 그렇지만 북한 주민들 사이에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는 조선 노동당보다 더 센 당이 있다. 그게 장마당이다 하는 얘기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 말 한마디가 북한 내부의 상황을 그대로 잘 보여주고 있고 네. 북한 내부의 경제 상황과 식량난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장관님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미국 대선이 올해 있습니다. 지금 돌아가는 거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이 좀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일각에서는 북한이 트럼프가 당선되는 것을 기다린다. 혹시 트럼프가 당선되면 우리 핵을 인정해 줄 수도 있을 거야. 이 생각하면서 통미 복남 작전에 돌입했다. 뭐 이런 일부의 시각이 있던데 여기에 대한 통일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통미 복남이라고 하는 그런 정책을 또 전략을 북한이 구사할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제 여기서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북한은 서울을 거치지 않고는 워싱턴과 도쿄로 절대로 갈 수가 없다. 그래요? 네. 지난 8월 달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에서 아주 확고한 한미일 안보 협력 체제를 구축을 했습니다. 예. 어느 때보다도 한미 동맹이 강화되어 있고 한미일 협조 체제가 잘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예.
미국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예. 어떤 정치적인 변화에도 우리 정부가 능동적으로 잘 대처해 나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저 인터뷰는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